이번 시간에는 평면도형의 성질, 즉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평면도형의 성질이란 변하지 않는 정의로서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문제도 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각형은 말 그대로 여러 각도를 가진 도형을 말합니다. 따라서 각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겠죠. 이우선은 두 변으로 이루어진 내부의 각을 내각이라 합니다. 각 꼭지점에서 한 변과 그 변의 이웃선변의 연장선으로 이루어진 각을 외각이라 합니다. 내각과 외각에 대한 정의를 잘 알아두세요. 이외로 그 뜻을 말하라고 하면 대부분 정확하게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각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평면도형은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의 특성이 있는데 내각의 합은 180도이며 한 외각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습니다. 그럼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지나간 영상 중에 보여드린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한 변과 평행하며 마주보는 꼭지점을 지나는 평행선을 작도합니다. 한 꼭지점을 기준으로 지나는 각 직선과 평행선 관계에서 각각 억각을 표시해 줍니다. 이제 한 꼭지점을 기준으로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삼각형의 한 외각의 크기는 그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도 간단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 또한 방금 증명한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삼각형의 한 변을 지나 연장하는 직선을 작도하면 삼각형의 한 내각과 그 외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이고 한 내각과 그 외각의 합이 180도이므로 접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이 외각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각형의 성질 중에 특징이 또 있습니다. N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항상 180도의 n 빼기 이만큼 곱해주면 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선 N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다른 꼭지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알아야 되는데 이 삼각형의 개수는 공통되게 n-2입니다. 오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3개입니다. 오각형의 내각의 합은 삼각형 3개의 내각의 합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80도 곱하기 3으로 540도가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삼각형과 다각형의 내각과 외각의 성질을 이용하여 보기의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 문제는 다각형의 내각과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의 성질, 끝으로 이등 변삼각형의 성질까지 알아야 풀 수 있겠군요. 먼저 정오각형의 한 내각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앞에서 배운 다각형의 내각의 합을 이용해서 정오각형의 내각의 합이 540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5로 나누어 108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삼각형 ABC와 삼각형 AB는 이등변 삼각형이며 합동입니다. 따라서 오각형의 한 각이 108도이므로 나머지 두 각은 각각 36도가 됩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각 ABF는 삼각형 ABF 중 꼭지점 F의 외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삼각형 외각의 성질을 이용하여 삼각형 ABF의 나머지 두 각의 합과 같아 결국 72도가 답이 됩니다. 다각형의 외각의 성질 중 특징적인 것은 외각의 크기의 합은 항상 360도입니다. 변수도 없이 항상 360도이며 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각형의 한 내각과 그 외각의 합이 180도이며 다각형의 내각의 합도 앞장에서 배워 알고 있으므로
이 두 가지를 이용하면 N각형에서 각 꼭지 점수의 180을 곱하고 N각형의 내각의 합을 빼주면 N각형의 외각의 합이 되며 보기와 같이 360도만 남습니다. N각형의 대각선의 수도 알아두고 넘어가세요. N각형의 대각선 수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는 n-3이며 반대에서 그으면 같은 대각선이 되므로 2로 나누어주면 n 곱하기 n-3 나누기 2가 됩니다. 평면도형 중 다각형을 제외하면 원이 남습니다. 원 또한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도형 중의 하나로 실제 우리 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원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많지는 않습니다. 보기와 같이 호와 현 그리고 할선은 선을 의미합니다. 또한 활골과 부채꼴은 넓이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채꼴에서 원의 중심에서 생기는 각을 중심각이라고 합니다. 두 부채꼴에서 중심각이 같으면 호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같습니다. 또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의 중심각에 정비례합니다. 물론 모두 한 원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증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보기와 같이 한 개의 원을 중점을 중심으로 접었다 펴면 두 개의 정의가 증명됩니다. 이제 부채꼴의 호와 중심각의 성질을 이용하여 보기의 문제를 풀어보세요. 먼저 호 AB를 구하기 위해선 그 중심각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점 E에서 점 O까지 선분을 작도합니다. 이렇게 작도해 놓으면 두 개의 평행한 직선과 이를 지나는 직선 B와 C 그리고 삼각형 ABO의 성질을 이용해서 중심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기와 같이 각 DOC와 각 ABO는 동의각으로 50도로 같습니다. 그리고 각 ABC는 이등변 삼각형으로 각 BAO도 50도가 됩니다.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이므로 호 AB의 중심각은 80도가 됩니다. 이제 중심각과 호의 비례관계를 이용해서 호 AB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서 현을 잘못 썼네요. 호 AB입니다. 비례식을 쓰면 호 AB 대 80도는 10cm 대 50도가 되어 비례식을 풀면 호 AB는 16cm가 됩니다. 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원주율 파이입니다. 앞으로 파이라는 기호를 쓸 텐데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원의 둘레의 길이는 원의 지름과 일정한 비율 즉 3.14배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원주율이라 합니다. 3.14는 어림한 값이고 실제는 무한소수입니다. 따라서 원주율을 이용하여 원의 둘레의 길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의 둘레의 길이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며 또한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원주율로도 표시됩니다. 원의 넓이는 원을 반으로 자르고 각각 보기와 같이 잘라 붙이면 직각사각형이 됩니다. 그러면 세로가 반지름이 되고 가로는 원주의 절반이 되므로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파이가 됩니다. 결국 반지름 곱하기 파이가 원의 넓이가 됩니다. 원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 공식을 이용하여 보기의 문제를 풀어보세요. 보기는 반지름 12cm를 원으로 하고 지름이 12cm로 하는 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둘레의 길이는 큰 원의 둘레의 길이 더하기 작은 원의 둘레의 길이이므로 원의 둘레의 길이 공식 지름 곱하기 원주율을 이용하여 보기와 같이 계산하면 36파이cm입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면 됩니다. 원의 넓이 공식은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파이이므로
보기와 같이 계산하면 108파이 제곱센티미터입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원주 즉 원의 둘레와 중심각의 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반지름 R인원에서 보기 호 AB의 길이는 원주 2파이R 곱하기 360분의 X입니다. 부채꼴의 넓이도 원의 넓이와 중심각의 비를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원의 중심각이 360도를 뜻하므로 보기와 같이 비례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채꼴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곱하기 360분의 X입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공식을 이용하여 또 다른 넓이 공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기와 같이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안다면 부채꼴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의 절반입니다. 그럼 부채꼴이 넓이 공식을 이용하여 보기의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는 정사각형 안에 두 개의 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먼저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두 개의 부채꼴의 넓이를 빼주면 됩니다.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부채꼴의 중심각을 알아야 합니다. 두 개의 원의 반지름이 같으므로 가운데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됩니다. 따라서 정삼각형의 한 각은 60도이므로 한 부채꼴의 중심각은 90도에서 60도를 빼면 30도가 됩니다. 따라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정사각형의 넓이 36제곱센티미터 빼기 두 개의 부채꼴의 넓이에서 두 개의 중심각을 합하면 60도이므로 6 곱하기 6 곱하기 원주율 곱하기 360분의 60 하면 36-6파이가 되고 다니는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지금까지 평면도형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학에서의 차이는 결국 용어를 확실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응용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